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소중한 시간, 바로 노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평생 일하느라 바쁘게 살아오다가 정작 은퇴를 맞이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하게 느끼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혼자가 된 듯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년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 전체의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삶의 지혜 채널에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3가지 방법,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9가지 조언, 그리고 은퇴 후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지만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주 2회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며 주말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십니다. 김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요? 천만에요.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1부, 혼자서도 행복한 노년 3가지 비결. 첫 번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건강하고 가족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 할아버지는 65세에 회사에서 은퇴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다 써버리고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려 하셨지요. 하지만 월 6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는 병원비도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70세가 넘어서 다시 경비 일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시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한국에서는 보통 60세 전후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83세라면 은퇴 후에도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은퇴 10년 전, 즉 50세부터는 노후 자금을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라고 말합니다. 만약 은퇴 전 월 소득이 4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최소 월 2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20년이면 총 6억 7천만 원, 30년이면 10억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합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저축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할 때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세요. 요즘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육체 노동은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힘든 노동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상담을 하시는 일입니다. 60세에 은퇴하신 후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고 65세부터는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키보드 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배우고 나니 이렇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신기해요. 기술을 배우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각 지역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노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취득이 비교적 쉽고 수요도 많아서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또한 가사도우미, 간병인, 텃밭관리사 등의 일도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셋째, 절대 자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지 마세요.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중에 용돈을 받으며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노년일까요? 대구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아들 둘에게 각각 집 한 채씩을 사주고 본인은 전세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병원비를 대주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줬는데 하며 서러워하시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할머니는 다릅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적당한 축의금은 주셨지만 집이나 큰 돈은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지키신 것이지요. 그 결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본인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미리 쓰지 말라고. 자녀가 어려워도 큰 돈을 빌려주거나 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노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자녀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하고 부모는 부모 스스로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료, 생활비, 여가비, 의료비 등을 계산했을 때 최소 30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확보한 후에야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당함이고 자유이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은퇴 전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이미 은퇴하셨다면 가진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친한 친구가 3명 이상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60% 낮았고 자살 충동도 7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에서도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첫째,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 같은 고향 사람들, 동창들, 이런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광주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는 매달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남을 가지십니다. 벌써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이제는 15명으로 늘었어요. 우리 모두 70대인데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워요.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정해진 날짜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요즘은 단톡방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기도 쉽습니다. 아침 인사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리고 건강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는 68세에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등산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등산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10명 정도의 등산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신다고 합니다. 등산을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매일이 즐거워요. 어떤 취미든 좋습니다. 서예, 그림, 사진, 노래, 춤, 운동. 무엇이든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배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을 주는 일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한명숙 할머니는 75세의 나이에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근처 경로당에서 반찬 봉사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일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봉사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공합니다. 봉사활동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급식 봉사, 도서관 봉사, 환경정화활동, 독거노인 말벗 태워주기, 어린이집 동화 읽어주기 등 자신의 체력과 관심사에 맞는 봉사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절반 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고 주관적 행복감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넷째, 온라인 관계도 소중한 관계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송경희 할머니는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시는데 구독자가 벌써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댓글을 통해 전국의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외로움을 없애주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 의미 있는 관계로 가득 찬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두 번째 비결이 아닐까요? 세 번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친구들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선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즉,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관계도 진정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우울증을 막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30% 낮았고 치매 발생률도 40% 낮았다고 합니다.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등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강도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이철호 할아버지는 78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벌써 1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이제는 하루에 1시간은 걸어야 몸이 개운해요. 병원도 거의 안 가고 약도 안 먹어요.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비싼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양 섭취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하는 노인의 식사 지침은 이렇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기,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고기, 생선, 계란, 콩 등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하루 6-8잔,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줄이기,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대사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 식품,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등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순자 할머니는 74세인데도 근육이 탄탄하십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꼭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고기나 생선을 빠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많은 질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국가에선 만 66세 이상 노인에게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또한 만 40세 이상은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마음 건강도 돌보세요.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노년기에는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우울증 유병률은 약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노인 10명 중 3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만약 2주 이상 다음과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계속됨,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음, 식욕이 없거나 과식을 함,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요즘은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5째, 뇌 건강을 위해 노력하세요. 치매는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0만 명으로 추정되며 10년 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이렇게 해보세요. 책 읽기, 글쓰기, 새로운 것 배우기 등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기.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금연하고 절주하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잘 관리하기. 정력이 떨어지면 보청기 착용하기.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어, 악기, 컴퓨터, 그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 그것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3번째 비결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아닐까요? 제2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9가지 조언. 이제부터는 노년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9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첫 번째 조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나요? 많은 노인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로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하여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영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한 경험을 30년이 넘도록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도, 그때 친구 말을 들었더라면 하며 매일 한숨을 쉬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상담사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멈추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하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후회하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이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려고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그러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언,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부모로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노부모들이 자녀의 일, 결혼, 육아, 심지어 부부관계에까지 지나치게 관여하려 합니다. 내가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 내가 더 잘 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순례 할머니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너무 허약하게 키운다며 이것저것 간섭을 하셨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와의 관계는 나빠졌고 나중에는 손주를 보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반대로 인천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는 다릅니다. 며느리가 도움을 청할 때만 도와주시고 평소에는 자녀 부부의 방식을 존중하십니다. 요즘은 요즘 방식이 있는 거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자녀 가족과의 관계도 좋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자주 찾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되 평소에는 자녀들의 삶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현명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조언. 배우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가꾸세요. 여러분, 은퇴 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현역으로 일할 때는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냈습니다. 집에서는 주로 잠만 자고 주말에나 가족과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3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때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둘 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퇴직 후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아내들이 남편이 은퇴한 후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철 할아버지와 김미자 할머니 부부는 은퇴 후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TV만 보시고 할머니한테 이것저것 시키시면서 간섭만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차라리 일할 때가 좋았다며 한숨만 쉬셨지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부부 상담을 받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취미를 찾아 활동하기 시작했고 할머니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부부가 함께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요즘처럼 부부관계가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하니 매일이 행복해요. 은퇴 후에는 부부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서로의 독립적인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통의 관심사를 만드세요.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잊지 마세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조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충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미 할머니는 7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 해보자고 결심했죠. 처음에는 알파벳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간단한 영어 회화가 가능하고 영어 책도 읽으신다고 합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될 때마다, 문장을 이해할 때마다 기쁘고 뿌듯해요.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일석이조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이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고 자신감을 얻는 과정입니다. 요즘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해보세요. 늦은 것은 없습니다. 5번째 조언,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는 형제자매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과거에 있었던 다툼이나 오해 때문에 관계가 끊긴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할 때가 아닐까요? 서울에 사시는 정연수 할아버지는 동생과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다투고 난 후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80세 생일을 맞아 문득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겠어. 이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형님, 미안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형이 먼저 화해하지 못해서. 지금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20년을 허비한 것이 정말 후회돼요. 진작 화해할 걸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화해해서 다행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작은 다툼보다 지금의 화해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세요. 미안했어, 보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6번째 조언,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면, 건강하면 언젠가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양승철 할아버지는 평생 세계 여행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하지 뭐, 돈을 좀 더 모으고 나서 라며 계속 빌었습니다. 그러다 75세에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반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 여행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 갈 걸 그랬어요.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건데.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대전에 사시는 홍순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65세에 은퇴하자마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럽 여행, 한라산 등반, 스카이다이빙까지. 지금 78세인데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봐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물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바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7번째 조언, 물질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행복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질을 사는 것보다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새 옷, 새 가전제품, 새 가구.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기쁘지만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여행의 추억, 공연을 본 감동, 새로운 것을 배운 경험 등은 오래도록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받은 퇴직금으로 새 TV와 새 소파를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한 달도 안 되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할아버지의 친구 이영호 할아버지는 같은 돈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행 이야기를 하시면 눈이 반짝이신다고 합니다.
TV는 지금 거실 한 구석에 있지만 여행의 추억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어요.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다시 행복해져요. 물론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물건보다는 경험에 투자해보세요. 여행, 공연 관람, 새로운 취미 배우기, 손주들과의 특별한 시간 만들기 등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8번째 조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해.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 라고요.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적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쓴 노인들은 6개월 후 우울증 점수가 40% 감소했고 주관적 행복감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순례 할머니는 3년 전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맛있는 식사, 친구의 전화 한 통, 건강한 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불평만 했는데 이제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작은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9번째 조언. 죽음을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십니다. 불길하다고, 무섭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외면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기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75세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재산 분배, 장례 방식,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까지 적으셨지요. 유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언제 죽어도 후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정리할 것은 정리했으니 이제 남은 시간을 즐기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기, 장례 방식 결정하기, 매장, 화장, 자연장 등,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 밝히기, 사전 연명의향서 작성, 재산 정리하기,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 나누기. 이런 준비들이 불길하거나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하루하루를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조언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후회 없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3부,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만들기. 여러분, 현역으로 일할 때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정해진 일과가 없어지면서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날들이 생기지요. 이런 불규칙한 생활은 건강에도 나쁘고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초기에 이런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매일 집에서 TV만 봤어요. 그러다 보니 밤낮이 바뀌고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밤 11시에는 잠을 자십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기, 새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기, 주간 계획 세우기, 월요일엔 이것, 화요일에는 저것 등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정기적으로 하기. 규칙적인 생활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우리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했지만 은퇴 후에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지요. 하지만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관계가 있는 노인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거의 모든 구마다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경로당,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어서 노인들이 모여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요즘 경로당은 단순히 화투 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구청, 주민센터,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남을 돕는 동시에 나도 행복해지는 활동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VMS 등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 동호회, 등산, 사진, 노래, 춤 등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네이버 카페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일자리 갖기, 모든 노인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다면 적당한 일자리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일은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자존감도 높여줍니다. 요즘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취업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버 인재센터, 각 지역마다 실버 인재센터가 있어서 단기 일자리를 소개해줍니다. 전문직 활동, 은퇴 전 경력을 살려 컨설팅, 강의,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작은 가게나 식당,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을 선택할 때는 돈보다는 보람과 적성을 우선 고려하세요.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일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강도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세요.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정기검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하세요. 약을 꾸준히 먹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운동, 매일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요가, 체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식사,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특히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금연과 절주,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술도 적당히 마시세요. 충분한 수면,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평생 학습하기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평생 학습은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관심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외국어, 악기, 미술, 서예,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역사, 문학, 요리, 원예 등등.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아서 집에서도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무료 강의가 많고 Kmooc 같은 사이트에선 대학 수준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유지하기,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자녀들의 삶을 존중하세요. 필요할 때 도와주되 평소에는 독립적으로 사세요. 손주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세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요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추억은 손주들에게 평생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3가지 방법,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9가지 조언, 그리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는 것,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새로운 취미를 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 내디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지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